명의 여론조사 논란에 이어서 현역 평가 하위 10%,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오늘 의총에서 비명계의 집단 행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친문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보죠. 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두고 뭐 비명 행사다, 비선, 밀실, 사천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저는 그런 주장들을 할 수도 있죠. 사천이다, 사천 아니다. 비명만, 자르는 거 아니냐. 친명은, 오히려 대우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지는 공천이다. 패천이다. 혹은 죽는 공천이다. 사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공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민주당의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고요. 그 좋은 공직 후보 선출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패천이다, 지능 공천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야 어떻든 간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매우 충돌적이고 시끄럽다. 예. 이 점이 이제 패천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이제 크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지역구별로 퍼즐을 이제 맞춰가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는 지역. 예.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격전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근소 열세 지역은 어떻게 공천을 할 건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각 지역을 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퍼즐을 맞춰가는 건데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지는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예. 임종석 실장이 대표적인 거죠. 예. 임종석 실장이 나가지 않으면은 지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민주당 황금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예. 그야말로 격전지인데 임종석을 빼고 다른 사람을 그쪽에 공천을 주게 되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건 조사상으로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상으로. 네네. 그러고 임종석을 험지로 간다? 험지로 보낸다? 혹은 공천을 안 준다 그러면 성동갑이라는 지역을 헌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천이라는 거죠.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가령 이제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 중진들을 자기들 지역구를 떠나서 재배치를 했잖아요. 네네. 김해라든가 양산이라든가. 이 지역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 있는 지역에 그렇죠. 국민의힘 다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공격적으로 갖다가 붙인 거거든요. 탈환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양당의 공천을 보면 민주당은 지는 공천 패천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기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공천 구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점을 저는 주목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총선까지 남은 날짜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49일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민주당 그럼 총선에서 폭망각입니까? 지금 120석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최근 한 달 동안 양당의 지지율이 요동쳤거든요. 민주당이 각종 조사에서 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각종 조사에서 좀 우위를 보였고요. 그런데 최근 한 달 새에 이것이 요동쳐가지고 최근 조사는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지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기다가 이제 진다는 거는 그만큼 까먹은 폭이 이제 컸다. 그래서 요동쳤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추세로 총선 때까지 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양당의 공천이 있다. 근데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도 이상하게 가고 그래서 이제 지능 공천으로 가고 저쪽 국민의힘은
관리나 나름대로의 어떤 진행 능력들이 발휘가 되면서 공세적이고 이기는 공천으로 전략적으로 구도를 갖고 가고 있고 이런 추이가 계속되고 민주당에서는 잡음이 나고 충돌이 나고 탈당이 일어나고 국민의힘은 관리 조정 능력이 상대적인 어떤 안정감을 추구하면은 일당에 대해서 한쪽은 저 당이 저러면은 이 입법부를 일당을 줬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신뢰를 철회하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은 정권 견제도 있고 심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쪽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인다 해서 상대적 신뢰를 또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도층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에 도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수습과 반전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민주당은 수습과 동시에 반전 카드를 내지 않으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한쪽에는 쇄신 혁신.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어떻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불출마를 하거나 예. 혹은 재배치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당의 주류 핵심들이 불출마와 같은 이제 헌신은커녕 그 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통적인 무기였거든요. 헌신과 희생이 주류의 예. 헌신과 희생이. 근데 이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사무총장이나 핵심 관계자들이 공천을 진행하는 핵심 관계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의 경쟁자를 자격심사 단계부터 그냥 쳐내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신은커녕 거꾸로 매우 오만하고 자신들의 보위를 위해서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한쪽에 주류의 헌신을 정말 아프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헌신이 보여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류발로 분열과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원래 비주류가 치받고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비명이 문제 제기하고 치받고 이럴 수 있어도 주류발로 내홍을 야기하거나 주류발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합공천. 이것이 또 한쪽에 제기가 됐을 때 수습과 반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과연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친문이 주류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총선에서 좀 폭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지적이 있고 친명계가 다소 이렇게 무리하게 비치더라도 친문을 밀어내는 이유 이거는 이제 총선보다는 그 넘어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제 과거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한 친노 패족처럼 민주당의 주류 교체 작업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매우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주류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정치했던 사람, 또 당의 국회의원 얼마나 됩니까? 집권을 했기 때문에요. 집권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있으면요, 대통령과 또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네네. 당도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였고 패배했지만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요, 그게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논쟁은 아주 간단합니다. 권력과 당권을 어느 세력이 잡고 행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주류 교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런 말 자체가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아니라 하더라도
친명 비명 이 구도라는 이 프레임이라든가 또 주류를 교체하고자 하고 있다. 친문을 파내려고 한다. 이런 이제 프레임 이런 것이 상황적으로 결론적으로 맞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빈번하다 이러면은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략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매우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게 임종석 실장의 성동감 문제를 가지고 예. 공연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데 그걸 제끼고 자꾸 딴 사람을 짚고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안 된다고 하고 이러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게 왜 이길 수 있는 지역을 그 유일한 카드를 저렇게 하지 하면서 이것이 이제 가장 상징적인 그런 주류 교체, 친문 파내기의 대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비명이든 친문이든 이쪽이 탈락하거나 공천에서 배제된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그 자리에 친명이 갔다 그러면은 비명 행사 친명 우대라는 것이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현역 의원, 반명이나 친문 현역 의원들이 커트된 자리에 누가 갔느냐 했는데 공교롭든 공교롭지 않던 그것이 친명 핵심이다. 특히 무슨 특보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서실 차장 이런 사람들이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친명 비명 프레임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예. 당에서 조정하고 혹은 하지 말라고 정리해야 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들이 쌓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강원도당 위원장이 비명 반명 잡겠다고 은평구로 그냥 지역구를 옮겨서 지금 뛰고 있어요. 또 경남에서 위원장 하던 사람이 반명 잡겠다고 전해철 위원 지역에 뛰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위원장은 당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은 공조직이잖아요. 거기에 수장들, 군으로 얘기하면 사단장들, 군단장들인데 여기가 본인들의 보직이나 근무지를 이탈해서 나는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당에서 방치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반명 지역이에요. 이런 정무적 전략적 능력과 실천들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더더욱 그런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고 예. 민주당 지지율이 요동치고 하강 곡선을 긋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서울 중성동 갑이 아닌 송파갑 험지 출마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요. 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지는 공천을 자초할 것인가. 서울의 한석이면요. 있었던 것을 뺏긴다 그러면은 그게 두석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성동 갑은 좀 보십시오. 오늘도 어디 방송국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임종석이 아니면 져요. 그런데 여길 빼서 험지로 보낸다? 그럼 송파갑에 임종석이 나가면은 이기냐?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타진하고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임종석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중성동 갑을 억지로 빼가지고 한석을 저쪽에 헌납을 하고 윤희숙 의원이 공격적인 대진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짜면서 윤희숙 의원이 가면서 저쪽은 완전히 초격전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아니면 져요. 근데 임종석 빼서 송파갑에 보냈어요. 그런데 저라면요. 임종석이 누구예요? 민주당에서 쓸 수 있는 오히려 전략적 인물 카드 중에 하나예요. 몇 명 되질 않아요. 득표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지명도가 있고
정치적 위상이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임종석이 6개월, 7개월 전부터 헌신이든 뭐 격전지든 예. 할 테니까 의논하자 그랬는데 만나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예. 카드를 오히려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성동 갑은 우리가 지켜야 될 지역인데 깠다 가면은 넘겨줄 수 있는 격전지다. 뭐 이런 데 써야죠. 그러면 예. 대체 인물이 있느냐? 추미애 넣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추미애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요, 예. 민주당 황금 지역구 아니면 어디 가도 쉽지 않아요. 어. 조사들이 그렇게 나와요. 네네. 여기는 어딘가 넣으려고 문재인 정부 인사인데 여기저기 돌리고 이길 수 있는 임종석을 빼서 일부러 질 수 있는 지역에 간다 그러면 경쟁자 제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경쟁자 제거라는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문계 현역 의원들 이런 공천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 보고서 이제 연쇄 회동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의총 앞두고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는 그 시기도 적절치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한다는 의미는 비대위가 지금 뜬다는 얘기거든요. 어떻든 민주당이 공천 과정 하여튼 당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시끄러운데 예. 질서 있는 퇴진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를 요구하고 해서 새로운 비대위가 뜬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더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판단을 냉철하게 하고 이기는 총선으로 가기 위한 대전환을 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예. 그 혹시 집단 탈당까지도 친문 의원들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탈당해 버리잖아요. 예. 총선도 지고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민주당이라는 집을 떠나면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옳지도 않고 집단 탈당이라는 건 그럴 리도 없고요. 예. 그래서 당내 투쟁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 비주류가 됐으면 주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친문이든 뭐 이재명 대표든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이 위기감이 눈앞에 딱 왔기 때문에요. 예. 지금은 조금 더 대승적으로 조금 더 사소한 이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그야말로 수습과 반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냉정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는 아니더라도 뭐 불출마한다든지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핵심 측근 불출마 해야 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냉정한 판단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요 수습과 반전이 되질 않아요. 예. 국민들이요, 특히 이제 중도층 국민들이 보기에 나는 죽어도 뼛속까지 민주당이다, 뼛속까지 국민의힘이다 이런 분들 말고는요. 총선이라는 엄청난 일을 치르는 이 과정에서 그 정당의 모습과 태도, 자세 혹은 말 이런 것을 보고 안 되겠구나 하고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민주당, 뼛속까지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민주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요동치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 과정들을 수습과 반전을 하려면 반드시 절실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야말로 헌신, 쇄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무총장, 뭐 이재명 대표 불출마 문제는 저는 그냥 수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물러난다고 이 내용이 가라앉을까요? 하위 20% 대상자들이 결과를 수용하겠습니까?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핵심 공천을 진행하는 핵심 관계자들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거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과정 관리가 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오히려 공천에서 누가 봐도 공정치 못하게 자신들 지역구 문제를 그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과정 관리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인터뷰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